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동영상부터 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사부터 살펴봅시다. 사전적인 의미를 봅시다. 진공의 우주로 직접 뻗어나가는 이제 이런 걸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태양만이 아니고 에너지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어디론가 향해야 돼요. 그게 에너지의 근본이야. 그러면 따옴표 보세요.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파가 사방으로 방출하는 이거를 복사라고 해. 사자를 보면 발사, 화살을 쏜다. 총을 쏜다 할 때 사자가 쏜다는 뜻이야. 복사기로 카피하는 이런 복사가 아니고 쫙 쏜다. 이걸 상상해야 돼. 그림을 보면서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를 그냥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전파를 하면서 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태양이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복사하고 있잖아. 저 그림은.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양계에서 태양이 가장 주인공이고 에너지원인 거 알아요. 그럼 이제 그 에너지를 받는 지구하고 달만 보면 돼요. 자, 우리 지구와 달이 어떻게 저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거를 한번 봅시다. 자, 복사 평형 실험. 이게 뭐냐면, 자, 그림 보면은 느낌이 오죠? 저 적외선 등은 태양을 뜻하고 왼쪽에 있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지구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알잖아. 저 전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가면 그 에너지가 복사하는 거죠.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한테도 그게 느껴지죠. 저 검은색 알루미늄 컵도 저 적외선 등의 에너지를 직접 받겠죠. 한참 있으면 저걸 견디다 못해 점점 온도가 이제 자기가 올라가게 되죠. 왜? 물체니까. 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막 간직하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근데 계속 올라가진 않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가 이제 열이 막 가득 차서 사방팔방으로 뿜어내지 않으면 쟨 나중에 폭발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얘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방출하기 시작해. 하지만 저 적외선 등만큼 빛을 내거나 막 어마무시한 열을 내는 건 아니고 간직하면서 얘가 폭발할 정도로 뜨거워지겠나? 복사한 만큼 복사를 하게 된다.
즉 안정된 상태가 된다. 이게 복사 평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저런 상태로 됐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열은 받는데 왜 안 올라가? 그 받는 열만큼 바깥으로 이제 남한테 복사를 하면서 내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기울기가 이제 점점 낮아져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진짜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를 찾아본다면 48도 정도가 되니까 얘가 복사 평형 상태가 되었고 그때부터 온도는 계속 48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만큼 방출하더라. 이거는 과학적 원리죠. 지구건 태양이건 전등이건 알루미늄 컵이건. 자, 그러면 이 실험은 컵을 2개를 실험을 하는데 B보다 A가 더 거리가 멀게 위치를 잡아놨죠. 두 가지의 거리가 저렇게 다를 때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B도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복사평형 상태가 될 거고 A도 점점 뜨거워지겠죠. 열을 받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야?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점 뜨거워지는데 A가 좀 더디겠지. 그 다음에 B보다 A가 멀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지만 B처럼 뜨겁진 않을 거야. 왜? B가 더 가까이 있잖아. 미적지근하겠죠. 가까운 애보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X축의 시간, 아까처럼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나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B부터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그래프를 좀 더 심하게 기울기를 심하게 해서 나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평형 상태가 되었다. 그럼 A는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될 건지. 자, 처음에 그래프가 기울기가 낮다가 점선이 2개 있는데 저 세로선 거기서 똑같이 변할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꺾이게 될까? 요걸 혼자 그려볼 수 있어야 정확히 이해한 거죠. 자, 한번 결과를 A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렇지. 더 한참 있다가 복사평형 상태가 돼야죠. 그래서 기울기도 낮고 더디고 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복사평형 상태가 되는데 그것도 온도가 낮아. 그래서 A가 B보다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과 온도는 더 늦고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랑 태양이랑 직접 온도계 들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실험한 건데 그럼 결국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접목시켜 봅시다. 자, 일단 달부터 봅시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보다 조금 단순해요. 그래서 달부터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 자, 달의 복사평형, 태양 에너지가 계속 달을 저렇게 열을 막 줘. 그러면 달은 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원시적인 초창기에 얘네들이 생겨났을 때 달이 처음에는 차갑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막 받아서 뜨거워지기 시작했겠죠. 그때는 계속 열을 간직해. 아, 계속 따뜻한데 열이 계속 와. 그러면 더 뜨거워질 수는 없고 그럼 열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달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됐겠지. 아주 서서히 일어났겠죠. 그래서 달도 복사평형 상태가 도달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 에너지를 달이 받는 만큼이 있으면 똑같이 그만큼을 내보내는 걸로 짐작할 수 있다. 달은 지금 복사평형 상태이다 라고 한다. 자, 반대로 흡수량과 방출량이 다르면 달이 점점 계속 뜨거워졌거나 아니면 식어서 받는 것보다 더 방출하면 차가워질 건데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자, 이제 지구로 왔습니다. 자, 왼쪽에 태양 봅시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중에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구를 봅시다. 지구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우리는 몰라. 하지만 뭔가 얘네가 만난 순간에 점점 열을 받으면 태양의 열을 지구는 간직하기 시작했을 거야. 얘가 어느 순간 따뜻해진 다음부터는 얘도 받는 만큼 열을 방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물건으로 한번 보세요. 뜨거운 태양 옆에 지구가 있어. 지구 옆에 가면은 차가울까? 아니면은 열이 있네. 에너지가 좀 있구나. 라고 느껴지겠지. 태양이 계속 옆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직해. 근데 더 이상 뜨거워질 이유도 없어. 왜? 얘도 그냥 바깥으로 막 방출하면 되니까. 또 차가워질 이유도 없어. 왜? 태양이 계속 옆에 똑같은 거리 있다면 저거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됐을 거야. 지금을 그런 상태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거를 복사 평형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읽어보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든 방향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까 사방팔방으로 쏜다.
그 뜻이 바로 복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구도 복사를 해요. 근데 태양처럼 막 빛이 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내뿜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배웠지? 1학년 때 배웠죠. 조금 상기시켜 볼게요. 1학년 때 빛과 파동에 보면은 모든 광선을 혼합하면 흰색이고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흰색 광선을 받는 경우는 태양이고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환한 흰색 광선을 우리한테 주지만 또 따뜻한 열과 자외선까지 우리한테 주죠.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근데 점점 그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너무 뜨거우니까 받은 만큼 주변에 이제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쳐요. 그게 복사평형 상태가 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주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나온다고 배웠는데 똑같이 저런 형태로 내보낼까? 그거는 아니죠. 열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적외선이고 그것보다 조금 에너지가 더 높으면 가시광선이고 더 에너지가 높으면 자외선이고 이 에너지도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있기 때문에 태양은 저 모든 거를 다 내뿜을 만큼 에너지가 강하지만 지구는 막 자기가 활활 타면서 막 하얀 광선을 내면서 막 촛불처럼 타. 자외선을 뿜고 막 태양이 흑점 막 폭발하고 막 그만큼의 파워로 지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자기가 에너지 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방출하는 거야. 지구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다. 달과 지구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복사평형 상태가 되었는지 이걸 이제 살펴봤는데, 자, 달과 지구의 차이.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달과 지구의 차이는 달은 대기가 거의 없고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그랬죠? 이 그냥 달과 지구가 동그란 돌덩어리 또는 공이라고 치면 그냥 단순하게 이 공 자체가 열을 받은 만큼 방출하면 되는데 지구는 막 대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막 감싸고 있어. 반사하는 에너지가 있어. 일단 대기가 있다는 게 달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가 되었다. 그럼 복사 에너지가 뭐냐?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복사는 뭐야? 사방팔방으로 쏘는,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왜 70이야? 아까 뭐라 그랬지? 대기가 30을 반사한다 그랬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지구 돌덩어리로 이제 봤을 때 지구 덩어리는 70을 받았다가 방출하는 걸로. 전체 100을 받았을 때 70과 30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연구를 했다. 달의 복사평형도 있다. 근데 걔는 대기가 없으니까 받은 만큼 100만큼 내보낸다. 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저걸 이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100을 우리한테 주고 지구한테 오는 거를 100으로 했을 때 왼쪽에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 아, 그냥 튕겨나가는 게 30이구나. 그러면 70은 어디로 갔느냐? 그 70을 또 쪼갰어. 지표면 땅덩어리 지구가 흡수하는 게 50이고 얘도 50만큼 또 내뿜는다는 얘기야. 50을 흡수하고 근데 20이 또 어디로 가냐면 그 대기층하고 구름들이 열을 받아서 따뜻해져요. 다시 100을 받아서 30은 반사를 해. 대기건 지표면이건 반사를 해서 내보내는 게 30이고 70을 받았다가 내보내는데 그 70도 쪼개면 지구 땅덩어리가 50. 대기와 구름에 흡수됐다가 내보내지는 게 20해서 그게 70이다. 지금부터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70%에 대한 설명은 처음 태양에서 들어오는 100 중에 흡수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그림이 아니에요. 총 퍼센테이지를 알면 지금부터 사실은 온실효과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대충 봐도 복잡한 느낌이 오는 걸로 봐서 대기가 반사한 걸 지표가 흡수하기도 하고 지표면이 흡수한 걸 방출하면 또 얘가 그거를 대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지금 그 빨간 화살표의 굵기는 에너지의 이제 양을 표현한 건 맞아요. 자, 이제 온실효과를 위해서 이 대기와 지표면을 서로 주고받는 값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파란 동그라미 부분부터 보세요.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중에 대부분이 대기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이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이런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서 열을 간직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체가 점점점 많아지면 이 균형이 깨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래서 그 기체가 뭔지 우리 알죠? 이산화탄소가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양으로 있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은 만큼 방출하고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열을 자꾸 간직해 우주로 방출하는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되면서 온실효과가 생겨났다. 이 원리가 여기에서 출발한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관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고 주요 원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해서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관계는 어떠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이미 지구는 어느 순간부터 복사평형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매년 상승했다. 그리고 3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과 지구의 온도 변화 정도가 일치했다. 그러므로 4번,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자, 이산화탄소는 왜 생기죠? 지구에 화석 연료가 있는데 석유와 석탄이 대표적인 화석 연료예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의 그래프를 측정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지구의 온도 변화 정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정도가 딱 일치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그러므로 화석 연료보다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빙하가 녹고 해수가 열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한다. 자,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두 가지예요. 보통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즉 빙하가 녹으면 이것들이 바닷물의 부피를 늘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겠구나 라고까지만 상상하는데 또 하나, 해수가 열팽창하여. 자,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에 바닷물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 따뜻한 물은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해수가 팽창을 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해수가 열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는 조금만 이 해수면이 올라와도 많은 면적이 침수가 돼서 면적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번,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도 증가한다. 3번, 사막화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막화되는 지역이 생겨요. 그래서 사막화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다. 4번, 해안 생태계가 변화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고 열대성 질병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